공공기관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를 하거나 20일이 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청구한 경우 이의 신청 역시 정보 공개 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 공개 포털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정보 공개 포털 홈페이지에서 이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해당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 자체 심의회를 열어 기관의 공개 결정이 맞는지 등을 판단해서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정 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도 어떻게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결정 통지서 상세 내역 맨 아래 부분에 이의 신청 버튼을 클릭해 이의 신청의 취지 및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 신청서 서식을 사용합니다. 해당 서식은 정보공개 시스템 법령 서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 통지를 받은 공공기관에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기관의 부분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함께 첨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보통의 이의 신청서는 이런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간략하게 청구 내용과 공공기관의 결정 등을 서술한 후 해당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제9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법률 해석이나 유사한 판례를 기재합니다. 이를 근거로 청구 정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청구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등의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해 서술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해 이의 신청을 처리해달라는 당부를 강조합니다. 이의 신청을 해도 기관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온라인 행정심판에서 회원 가입 후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처음 할 때는 용어도 양식도 많이 생소해서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결정 통지를 받았고 해당 재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청구 취지, 청구 이유를 작성해야 하는데 청구 취지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고 청구 이유는 일자별로 정보공개 접수에서부터 결정 통지 과정을 서술하는 사건 경위 부분과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비공개 조항에 따른 법률 해석 및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부분으로 나뉩니다. 행정심판의 핵심은
이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논리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청구인은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증거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를 바탕으로 처분청에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처분청은 왜 그러한 처분을 내렸는지 답변서를 작성해 심판위원회에 송부해야 하고요. 이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청구인은 온라인으로 언제든 답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행정심판위원회는 답변서와 청구서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도 실시합니다. 사건 검토가 완료되면 위원회에 사건이 상정되고 이때 심리기일이 정해집니다. 위원회는 청구인과 처분청 양 당사자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는데 이때 만약 구술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리를 통해 결과가 나오면 재결 결과를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안내합니다. 약 일주일 후 위원회가 재결서를 송달하는데 행정심판 효력은 재결서 송달 이후에 발생합니다. 소송에 비해서 절차가 간단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비공개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신다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해 신청은 해당 공공기관에 다시 한번 심의를 요구하는 절차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좀 더 적극적인 법적 절차로 해당 기관의 상급 심판원이나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비공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공개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이해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불복 절차를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모든 불복 절차에는 판례가 중요합니다.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 규정은 청구 정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가 공개 또는 비공개 대상인지 판례를 참고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키워드로 검색해 찾아볼 수 있고 정보공개 판례만을 정리한 자료집인 서울시 2018 정보공개 사례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설명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일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안에 정보공개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